자, 그다음에 이 날도 더운데 말이죠. 날 더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네. 자, 극한 폭염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극한 폭염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시간이다. 자, 극한 폭염에 대해서 극한 폭염을 네. 불평할 수는 없고 폭염 마법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고 극한 폭염에 대비하는 어떤 대응책에 어떤 불평등함을 이제 우리는 또 네. 이제 지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또 경문을 한번 해보시죠. 네, 경문 발표. 요즘 어쨌든 만나면 사람들마다 막 괜찮냐 건강 걱정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아, 영포티도 아닌데. 아닌데도요. 아, 엊그제 영포티들이 몇 명이 모였거든요. 네. 근데 얘기의 80%가 건강 얘기. 건강 검진을 했냐, 뭐 이제 해야 된다. 그럼요. 그다음에 나는 어디가 아프다, 그럼요. 어디가 부러졌다, 뭐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뭘 했다, 근데 네. 재활을 해야 돼. 뭐 어떻게 건강 얘기가 80%예요? 그 포티만 하는 게 아니고 썰티도 해요. 그래요? 저희도 만나면은 건강검진 진짜 건강검진 했냐 뭐 이런 거 무조건 물어보고 뭐 위내시경 했냐 위내시경 꼭 해야 된다 영양소 식도염 무조건 있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만인들이 다 갖고 있는 영양소 식도염 걱정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건강 괜찮냐 안전하냐 뭐 밤에 괜찮았냐 이제 막 이런 거 물으면 하도 더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폭염 대책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유럽에서도 엄청 난리잖아요. 뭐 프랑스 이런 데서는 에어컨 못 구해가지고 난리고 에어컨 설치하려면은 여름 다 지나가고 설치할 수 있고 뭐 설치하는데 막 4천만 원 들고 뭐 이런다는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 기후 재난이 계속 매년 막 갱신하고 막 이렇게 온도도 막 올라가고 하는데 얼만큼 대비하고 있었냐 이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너무 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취약한 사람들한테도 이 대책이 그 미비한 대책마저도 가닿지 않게 그렇게 해놨다. 뭐 어떻게 잘 할지 모니터링도 안 하고 뭐 행정 조치도 뭐 감사 이런 것도 안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그러니까 폭염이 하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산안법이 바뀌면서 폭염이 왔을 때 이제 뭐 작업 중지도 할 수 있고 뭐 2시간마다 20분씩 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큰 우리 뭐 공장 노조가 있는 공장 이런 데들은 이제 잘 지켜지죠. 그리고 이제 노조에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엄청 많이 알렸단 말이에요. 뭐 노동안전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출근해서 뭐 이제 퇴근할 때까지 1시간밖에 못 쉬고 점심시간 1시간밖에 못 쉬고 이 태양볕에 비닐하우스 그 환기도 안 되는 엄청나죠 거기. 예. 거기에 또 그리고 냉방시설 설치해 주셨겠어요? 안 해주셨죠. 그렇죠. 뭐 집도 그 모양인데. 그러니까 집도 그 모양이어가지고 뭐 한파면 뭐 폭염이면 할 때 계속 온열 질환자가 생기고 그러는 건데 사장님들이 그것도 안 하신대요. 그 물 같은 것도 주는 분이 계시고 안 주는 분이 계시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제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 이제 안 하면 그 벌금 물거든요. 이제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의무 조치 안 하면은 뭐 5천만 원 벌금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그런 거를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사장님들한테 밉보이면은 왜냐면 사업장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방송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한테 그런 선택권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 종속되어 있는 이상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불평등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게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 택배나 배달하는 이동 노동자분들도 계속 밖에서만 계셔야 되니까 이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필요한데 뭐 그 예전에는 아니고 꽤 그런 거 많이 생겼는데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게 좀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 그래도 많이 없어요. 전국에 뭐 한 150개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국으로 따지면 너무 적은 숫자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폭염, 뭐 한파, 기후 재난의 이런 극단적인 날씨 상황에서는 사실 이 배차하는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 그런 것들도 뭐 좀 제한을 두고 막 어떤 제한 시간에 막 몇 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네 그러니까 아무튼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이런 폭염 대책, 기후 재난 대책이 폭염뿐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뭐 홍수, 뭐 가뭄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런 경문, 좀 덥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고 사실 뭐 평소에 하는 일 사무직에 네. 가까운 일, 그죠? 네, 그쵸. 예. 사무실에 있죠. 물론 비상이 걸리면 나가서 그럼요, 그냥 예, 예. 때려 부시고 막 네.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네. 막 무기를 꺼내가지고 막 휘두르고 막 이런 걸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사무직에 가까운 일. 그리고 도정님도 평상시에 뭐 나갈 일 없고 그쵸. 예. 재판만 없다면. 그 재판도 이제 이동 과정인 맞아요. 것이지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있어도 돼요 사실. 변호사들은 나약해가지고 네. 재판 가는 걸로도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또 그 양복 입어야 되거든요. 양복 입는 게 덥다고 그게 또 불평불만이 많긴 해요. 아니, 저도 이제 어디 가야 되면 뭐 이렇게 하고 가도 되는데 어떤 곳은 좀 뭘 입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입으면은 입고서는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덥게 입었냐고 계속 왜 이렇게 덥게 입고 다녀? 덥지 않냐고. 또 속으로 덥지 그러면 안 덥겠냐? 근데 이제 그렇게 먹고 살려면 그렇게 입어야 되니까. 근데 법원에서 그 벗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여름 되면 관대하게 지침이 하나 내려와요. 넥타이에 우리 영향을 변호사님들 다 괜찮으니까 넥타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괜찮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양복을 풀로 입으란 소리죠. 넥타이만. 넥타이는 안 입어도 된다. 오. 이런 식으로 마치 만약에 이제 관대하게. 정장 바지에 반팔 셔츠 입고 가면. 그럼 약간 광인처럼 보일 것 같긴 한데 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좀 그래도 약간 정장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는 그냥 뭐 내근을 해도 된다면 그 정도는 허용이 되지 않나요 요새? 약간 반팔. 검투사가 있는 갑옷 같은 거죠. 뭐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의미는 없고 다 관습이죠. 킹스맨도 아니고. 네. 그러면 드레스 셔츠가 아니고 라운드 셔츠를 입고 저기 재킷을 입었다면.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오. 해보고는 싶은데 이제 이 손해를 그럴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보니까 그러네 네, 그럴까 봐. 또 클라이언트가. 그 아무튼간에 그러면 도정님은 이 폭염의 이 상황에서 그 우리가 사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담론을 얘기한 거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한 이제 숫자를 얘기하기가 민망해지긴 했는데 지구 뭐 언제까지 뭘 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몇 도 이상 뭐 이렇게 가서 그때부터 티핑 포인트 그때부터 넘어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에어컨도 끄고 모두 하고 이런 거 실천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당연히 그걸 해야 되지만 그것만 얘기해서는 이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그 티핑 포인트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종말론적이잖아요. 이제 인류는 망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 기후에 대한 실천을 그냥 무화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해서 뭐해? 어차피 망했대. 티핑 포인트 넘어서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대. 라는 그런 어떤 냉소주의와 너무 연결되기 쉽다라는 점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티핑 포인트가 넘었더라도 우리가 남은 여생이라도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실천이 있는 거고 지구를 지구답게 다시 돌리기 위한 실천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이 티핑 포인트라는 점이 뭐 과학적으로 물론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너무 그거에 집중하면 또 안 되겠다. 그게 너무 사람들한테 종말론적인 약간 냉소주의만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에어컨 줄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후위기냐 마치 이제 그런 방식으로 프레이밍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후 정치가 되게 도덕주의 되는 거죠. 도덕주의처럼 물론 저는 되게 도덕적 실천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비건도 하고 그러니까 비건을 하면 탄소 배출이 적어지니까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은 이 더운 날에는 배달 안 시킵니다.
제가 그냥 좀 덥더라도 가서 식자재를 어떻게든 구해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지 가능하면 배달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유의미하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세계를 바꿀 수는 없겠죠. 뭐 정답은 다 아시잖아요인데 그게 뭐 때려 잡아야 돼. 자본주의를 진짜 빨리 멈춰야 됩니다. 야. 멈추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아시잖아요로 가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집단적 실천을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9월 19일에 네? 기후정의행진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그냥 얘가 나와서 그냥 한마디 얹어보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9월 19일에 기후정의행진 하고 저는 사실 참고로 9월 20일에 결혼을 그런 일이? 9월 19일날 기후정의행진 저도 간다 근데 와우. 다음날 결혼하는 사람도 간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렇죠. 이제 훔치다 못해 사람의 마음까지 훔치는. 야. 도적의 끝이죠. 사람의 정상에 마음이지. 이르렀습니다. 왜 결혼을 한다는데 자 축하드립니다. 자 NUB1725님 우리 봉봉이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봉봉아 사랑해 미안한데 봉봉이가 누군데? 지금 봉봉이가 누군데요? 배우자고? 봉봉님 화이팅. 네 봉봉님 화이팅. 뭐 봉씨 집안인가요? 화이팅. 네, 봉씨 집안은 화이팅입니다. 우리 어머니 봉씨기 때문에 봉씨 집안이었으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티핑 포인트를 넘었으면 어떡하죠? 지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 티핑 포인트 때문에 그 기후 우울이라고 아세요? 기후 우울. 네. 몇 년 전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등장한 단어인데 기후 우울. 하도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그냥 막 다 놔버리는 거 뭐 텀블러 뭐 써봤자야 막 이렇게 되면서 하는 그런 기후 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한동안 있었는데 근데 이미 티핑 포인트 넘었죠. 인정해야죠. 인정하는데 근데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잘 살 수 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늘 적응해 왔으니 어떻게 하면은 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너무 완전 답답할 따름이죠 진짜. 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봉봉이 누구야 지금? 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봉봉이 이 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굽니까 이 집에? 그래요? 이 집에 봉봉이 빨리 자수하세요. 봉봉이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 근데 그런 제가 이제 과거부터 잘 알고 지낸 이제 분 중에 이제 김현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탈성장가 무슨 연구소인데 그게 무슨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티핑 포인트를 넘고 뭐 그러면은 전 인류가 그러면 태양볕에 달궈져 가지고 한순간에 재가 돼서 죽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기후 위기가 재앙이 되는 그러한 장면은 전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저는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면 그 영화 안 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초반에 장면이 그런 게 나온다.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막 모래바람이 몰아쳐서 막 집에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맞아요. 더 이상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게 그 기후 변화를 통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인데 그 문제는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 그 변화에 인류가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은 주로 돈이 많고 자원이 많고 뭔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맨 먼저 적응할 것이고 가장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쪽방촌에 살거나 그다음에 뭐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배달 라이더라든지 건설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적응하는 이제 사람들일 텐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적응을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 이전까지는 뭐 더운 거에 적응을 못해서 땀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아니다. 온열 질환, 온열 질환에 의한 뭐 사망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나 이런 것들도 에어컨 빵빵 쐬고 있는 거는 사실 전기 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이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은 더 이제 가중될 것이고, 전기 요금 뭐 오르고 뭐 이럴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비중은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게 이제 변화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파적인 해법은 뭐겠습니까? 할 수 없다. 그분들은 뭐 이 변화된 세상에 도태돼야 되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가 그분들 도와드려야 되니까 모금이라도 할까요? 이게 이제 우파적인 해법이라고 한다면 좌파적인 해법은 뭡니까? 이 있는 녀석들 거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뭐하죠? 그 이제 사회적 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이제 좌파적 해법이겠죠, 뭔가. 그래서 이런 거를 기후 적응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기후 적응. 근데 기후 적응이라고 했더니 무슨 뭐 이런 뭐 기후 변화를 막는 게 중요하지 무슨 적응은 적응이야 막 이렇기도 하고 이제 이건 한참 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이 담론 구도가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기후 적응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는 순간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기후 적응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게 뭐 맨날 하던 얘기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기후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복지면 복지 뭐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강화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특히 한국 기후 악당 그러지 않아도 기후 악당 국가인데 그러니까는 그 티핑 포인트를 넘는 것을 막는 것도 사실 어려운 그러한 국가인데 특히나 기후 적응의 문제는 거의 그 외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몇 시야? 지금 이제 홍성만도 없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9시 52분인데 밤 9시 52분인데 내 애플워치가 가리키는 지금 온도는 기온은 31도예요. 와우. 밤 9시 50분에 무슨 31도가 어딨냐.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내 상식 같으면 나라 전체 막 비상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막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 취약층에 대한 뭐를 해야 된다. 아니 밤이 그 전에는 어쨌든 밤에는 25도 뭐 25도만 돼도 열대하니까. 네. 근데 25도만 돼도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쵸. 지금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지금 없죠. 31도인데 어떻게 해 이거를? 자는 내내 에어컨 틀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 에어컨을 그래도 쓸 수 있는 그 비상시는 이 쪽방촌 사는 분들은 비상시에는 여기 와서 주무세요 뭐 이런 것도 막 어디다가 네. 만들고 네. 막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초보적인 거라도 기후 적응의 문제를 이제는 제대로 좀 사고할 때가 됐고 구현할 때가 됐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티핑 포인트 이 기후 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걸 포기하자는 건 아니고 왜냐면 그 또 김현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티핑 포인트 넘었더라도 그 이후에 아주 그냥 잘하면은 그쵸 그냥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서 그럼요. 이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거 어쨌든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이제 끝났다 티핑 포인트도 지났으니까 끝났다 이제 세계 멸망한다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예, 막 그 누가 옛날에 유행했던 만화처럼 막 그냥 막 다 그냥 이제부터 솔직해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거 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하는데 막 바지 벗고 하고 막 그 만화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만화 있어요. 그 무슨 개그 만화 보기 좋은 날인가? 세계 멸망이 된다고 운석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운석이 곧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멘붕해 와가지고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는 걸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나체로 막 그 쇼에 출연하고 막 그다음에 아이돌인데 네. 평소에 착한 척했는데 막 담배 피면서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초능력자가 나와가지고 초능력자가 갑자기?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초능력자인데 사실은 진짜 초능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진짜 초능력을 쓸 수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저 운석을 날아오지 않게 해보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짠 해가지고 운석을 튕겨냅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전개? 예, 갑자기 이제 담배 피던 아이들은 착한 척하고 그다음에 옷 벗고 나온 엔카 가수는 앞으로도 엔카 인생 외길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가 이제 끝나는데 끝날 때 그 쇼의 사회자가 네. 다행이다. 난 바지를 입고 있지 않는데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들키지 않았다 나는 바지를 안 입고 안 이걸 입었는데 진행하고 있어. 상체만 나오니까.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아무튼간에 그거를 최소한 어쨌든 저기를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걸으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저 티핑 포인트를 넘었더라도 그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적응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국면이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후 재난 대책이라는 게 구체화돼야 되고 네. 정말 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31도가? 이 31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밤에. 아, 말도 안 되죠. 무슨 해 떠 있는 때도 아니고 지금 여기가 해진 지가 한 3시간 된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구가 맞습니까? 이 화성이고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밖에 나갈 때 우주복 입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뭐 우주복에 이제 냉방 장치가 달려가지고 아, 사람들 밖에 나갈 때는 그래 어디 저기 뭐 편의점 가려고 그래? 그럼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주섬주섬 노멀 수트를 입고 이건 노멀 수트는 건담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렇게 주섬주섬 입고 이제 뒤집어 쓰고서는 이렇게 나가고 그 나갔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안이하게 그냥 난 그냥 나갈래 나갔다가 너무 더워 뭐 이렇게 막 말라 죽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화 마션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군지 모르겠다 지금. 자 이런 망상까지 해보면서 오늘 준비된 이제 뭐 더 하실 말씀이 이런 기후 위기와 이런 폭염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와중에 메가특구에서 이게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메가특구에서 호남에 그거 반도체랑 네. 데이터 센터 만들 때 네. 충청에 만들 때 거기가 이제 전력을 그렇게 많이 쓰는 네. 그거를 만든다는데 지금 막 서울 어디에 정전되고 며칠 전에 네, 하루 그쵸. 종일. 근데 그거 쓴 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최대 쓰는 전력이 98기가와트인데 그거 절반을 이제 거기다 쓴다니까요. 오. 충청 거기에서 쓴대요. 거기 데이터 센터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어떻게 하죠? 데이터 센터 앞에 집회 신고. 그러니까 그거 좀 그래서 전력 공급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원전이다. 그리고 SMR을 개발한다. SMR이 답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 나는 이 말을 짚고 네, 이마집. 네. 그래서 이런 시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참 걱정이 되지만 네. 홍성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홍성만이 답을 줘야 하는데 홍성만은 자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 도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휴가를 갔습니다. 네. 홍성만은 휴가를 갔기 때문에 건강히 돌아오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준비된 순서 다 소화해봤고요. 도정님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도 네. 그래도 시간을 지켰네요. 오늘은. 어떤 시간을 지켰어요 지금? 30분 초과했나? 시간은 안 지켰어요. 원래 9시 2시간이 국룰. 아니 9시 40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오늘. 지난번에가 제가 좀 힘들었어가지고 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적응이 됐네요. 네, 벌써 적응이 된 것 야, 같아요. 이게 유튜브 적응되네. 과로 적응. 오. 과로 적응 사회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더운데 잘 안전하게 일하시고 뭐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뭐 작업 중지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니까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잘 여름을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주 뒤에 우리도 다 안전하게 보는 걸로 어. 했으면 야, 좋겠네요. 2주 뒤에. 2주 뒤에는 그래도 조금 지구다운 지구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힐러님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도 너무 화딱지 나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네. 답답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막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야지 세상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오늘 좋은 점은 없었다. 그래도 우리 네. 또 막 약간 네. 밖에서 풀지 못하는 이 경로를 네, 한풀이는 좀 했다. 그쵸. 한풀이는 됐다. 네, 은근히 네. 한풀이는 좀 했다. 속만큼은 시원해졌다. 네, 속은 아, 시원해졌다. 그런 느낌. 예. 네. 이 이제 보는 분들이라도 자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나마 속풀이라도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오면서 자 오늘 용사 김민아의 운동권 대모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이쪽에 이제 요 하단에 보면은 자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띄워놓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계좌번호에다가 자, 참세상에 대한 이런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셜 펀치.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왔는데 오! 소셜 펀치에 모금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펀치 모금 그러니까 사실 계좌번호도 있고 소셜 펀치 모금도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뭐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것 같긴 한데 창구를 여러 개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이제 이렇게 소셜 펀치에 많이 모이면 그러니까 거기 미끼 상품인가 싶은데 주 1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소셜 펀치 모금에 대해서는. 오. 참고로 저희 당사자들한테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주 1회를 네. 알고 받은 적은 계셨어요, 없는데 용사님은? 뭐 그 링크 들어가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홍성만 자기가 만화에 나와요. 자기가 자기 얼굴이 나와요. 지금 거기 보면은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본인이 극화체로 홍성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성만 얼굴이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예, 소셜펀치 모금 링크 저 들어가셔가지고 소셜펀치로 후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자, 김민아의 운동권 대모험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도 이제 뉴스 이 시사의 던전 자 공략 완료했다 말씀드리면서 다다음 주에 무사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